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도 계속 출근을 했었죠.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아버님 돈으로 사업을 좀 해야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거의 3년 넘도록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딱히 불만 가지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애초에 맞벌이 생각하고 결혼했던 거고 반반 결혼하겠다 했는데도 전시댁에서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줬거든요. 다만 제 출산일이 다가올 때쯤부터는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얼마 안 되는 제 월급, 생활비 쪼개가면서 어떻게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했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든 아끼고 버텨봐야 1년 겨우 넘길까 말까였거든요. 결혼 전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면서 제가 대신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다 하고도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이 비상금으로 있기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반반 결혼하겠다고 했다 보니 남편도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은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쓰지 말고 아껴두자고 장기예금으로 묶어놓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그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전시아버지께서 이제 아이도 태어나서 아빠가 되는데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아들 꼬락서니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하신 덕분에 3년 가까이 돈 한 푼 벌지 못한 남편의 사업을 강제로 접게 만들어줬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먼저 다니던 회사가 평범한 중소기업이었고 거기서 쌓은 경력 가지고는 새로 직장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은 남편한테 정사업하고 싶으면 당신 사업이나 물려받으라며 남편을 데리고 가주셨죠. 사업이라고 해봤자 5명도 안 되는 영세하는 사업장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들어가자마자 고참 직원 대우해주고 월급도 후하게 쳐주셨어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가져왔는데 저 혼자서 벌었을 당시가 한 달에 250이 고작이었으니 오히려 아이 태어나고는 제가 상황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월 수입이 거의 100만 원이 늘었는데도 넉넉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맞벌이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이 봐주기 싫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애는 직접 키워야 하는 거라고 뭐라 하셨죠. 틀린 말도 아니었고 이미 남편이 아버님한테 큰 신세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아쉽지만 제 경력을 포기하고 저는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지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개인카드를 남편한테 주셨는데 사적인 용도로 사용은 절대로 금지였지만 관리비나 생활비 같은 식비 외 필요한 것들에서 거의 다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손주를 위해서 아버님이 큰 선심을 쓰셨던 거죠. 아무튼 그 덕에 지출이 거의 없다 보니 돈이 생각보다 훨씬 금방 모였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7년 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거의 1억 2천 가까이 모았거든요. 맞벌이 유지하면서 제가 같이 벌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겠지만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그러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돼서 복직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경력 단절이 오래돼서 그런가 취직 자리 구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니 욕심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모은 게 결혼 전에 제가 모아놓았던 돈 5천만 원보다 액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 경제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원래 제가 외벌이할 때야 외벌이였으니 돈 관리를 제가 했었고 아이 태어나고 남편이 아버님 사업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제가 전업주부가 되었으니 돈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돈 5천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더니 자기가 벌어온 돈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어요. 남편이 원래부터 사업 욕심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또 잘 다니고 있는 아버님 회사 그만두고 자기 사업 차리겠다고 설레발을 칠까 봐서 말이죠. 남편은 어차피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그 사업이 내 사업이 될 텐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 그럴 일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래서 사업은 절대 안 하는 걸로 약속하고 통장도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잔액을 확인시켜주기로 하고 그렇게 경제권을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아쉬운 게 없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남편이 저한테 용돈을 받았었는데 남편이 직접 관리하게 되니 자기 용돈부터 늘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돈 모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제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긴 했지만
남편이 버는 돈이니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돈 관리할 적에는 워낙에 아끼고 아껴 쓰기도 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남편의 지출 내역은 어느 정도 알고 싶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시켜달라 했더니 용돈으로 쓰는 돈은 카드가 아니라 현금 인출분이 많았어요. 남편한테 이건 어디다 쓴 거냐고 물어봤지만 사업상 인맥 관리하느라 현금이 좀 필요하다며 대답을 얼버무렸죠. 대충 어디다 썼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이 개인적인 용도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고 카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주인 아버님 모르게 개인 돈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몇십만 원씩 쓰고 있는 걸 보면 뭐 용도가 뻔했죠. 대신 저도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고 남편도 말하길 아버님이 보수적인 성격이라 사업을 더 키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부터라도 아버님 몰래 사업을 키워나갈 밑준비를 하는 거라고. 입에 침이 말라서 거품이 될 때까지 열심히 짓거리길래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시기였어요. 아무튼 모아놓은 돈 까먹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적당히 만족할 만한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 그땐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모아놓은 돈을 예금에만 묵혀두자니 문득 좀 아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막 코인이니 주식이니 엄청 열풍일 때였거든요. 저도 사실 결혼 전에 주식으로 조금 재미를 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때는 뭘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친한 지인 중에 주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거 듣고 조금씩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판이 커져서 결혼 전 30이 되기 전에 제 통장에 1억 원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반반 결혼하자고도 먼저 말했던 거고 안 하게 되었어도 결혼식 비용에 혼수까지 다 마련하고도 5천만 원이나 남겨놓았던 거예요. 결혼 후에도 사실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니 남편은 남편대로 돈 한 푼도 못 벌어오지. 내 돈으로 주식한다고 하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지 해서 그냥 그때부터 주식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남편이 제 돈 5천은 제 맘대로 굴려도 된다고 했으니 그리고 전업주부 하면서 시간도 어느 정도 비었기 때문에 이참에 주식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볼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이 끊겨서 취직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보상심리도 컸던 것 같아요. 7년에 1억 2천이면 꽤나 잘 모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데 적어도 우리 부부 노후자금 빼고도 우리 딸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줄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 다 끝내놓고 나면 시간이 꽤나 남는 편이라서 제 나름대로 관련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책도 사고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한두 달 정도는 모의 투자도 해보면서 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한테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따라준다는 확신이 생기는 그날의 5천만 원 전부를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한테도 제가 주식을 시작할 거라는 말도 했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던 투자 종목 몇 개도 설명해줬죠. 혹시나 안 좋게 생각할까봐 미리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 미래 계획을 설명해줬던 거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고 남편도 이제 자기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관심 있으면 내가 정한 종목에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아줌마가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고 비웃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주식을 사면 그때는 돈을 빼야 한다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개나 소나 주식해서 돈 번다니까 눈이 혹했나 본데 괜히 있는 돈 날리지 말고 은행에 고이 모셔두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투자에 100% 확신이 있을 수는 없죠.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전한 은행 예금이 좋다는 남편을 말릴 생각은 없었지만 말 한번 참 서운하게 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제 돈이 반년도 안 돼서 7천만 원으로 불어났거든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니 본전은 다시 예금에 묶어두고 이제 그 2천만 원만 굴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몇 가지 종목을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게 있어서 반대로 그 2천만 원을 예금해놓고 원래 시작했던 원금 5천을 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년 만에 2천만 원 만들어낸 자신감 때문에 그랬나 괜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잃어봤자 절반이다. 2천만 원은 아예 벌었던 적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자 다짐하고 나름 리스크 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확신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죠. 찔끔찔끔 올라가던 주식이 다음날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 마치고 나서 점심때쯤 확인해봤더니 한 번에 10%가 빠졌더라고요. 묶어둔 돈 2천만 원을 생각 안 하면 이미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니 저는 좀 더 버텨보기로 했어요. 처음 다짐했던 대로
제 자본금이 절반이 되는 순간 평생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고 살자는 생각으로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주식이 회복을 하기는커녕 또 찔끔찔끔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뒤에는 거기서 또 10%가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어떻게 소 뒷걸음질에 개구리 한 마리 잡은 걸 가지고 실력이라고 착각해서 있는 돈도 날려먹게 생겼다며 비아냥거렸죠. 그냥 1,000만 원 벌은 걸로도 잘한 거니까 이참에 큰 교훈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털고 나오라고 끝까지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리스크고 뭐고 오기가 생겨서 빼기가 싫었어요. 내 돈 5,000만 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해뒀던 그 2,000만 원까지 꺼내서 소위들 말하는 물타기를 시작했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두고 장난칠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다 잃고 나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죠. 하늘은 참 무심하게도 제 주식만 계속 내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남편에게 증명해주고 싶어서 나중에는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서 주식을 추매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부러 주식 잔고는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죽어라고 경제 관련 기사나 뉴스 찾아보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아는 분들과 놀러 나갔다가 손목을 크게 다치시는 일이 있었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셔서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제 집안일 하고 나면 시댁으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도 해놓고 해야 했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아버님께 큰 신세를 지고 있던 거나 다름이 없었기에 저는 이걸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니 다행이다 싶었죠. 대신 그렇게 아침에는 저희 집, 점심에는 시댁 가서 집안일이며 음식이며 해야 했다 보니 어머님 손목이 괜찮아질 때까지 주식은커녕 관련 뉴스 찾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손목이 다 나음과 동시에 아주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투자하고 있던 회사에 엄청난 호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일부러 꾹 참고 안 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주식 잔고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대박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수익이었습니다. 7,000만 원을 있는 그대로 꼬라박은 제 주식이 거의 5배 가까이 불어나 3억이라는 거액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더 욕심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털고 나왔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쥐고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7억 정도 되는 거액이라는 게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후회는 없어요. 이미 수익은 낼 만큼 냈으니까요. 정말 스스로도 대견스러우면서도 놀라웠죠. 저희가 7년 동안 끔찍하게 모아서 1억 2천을 모았는데 저는 거의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그 2배 이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월급 200원짜리 받던 나도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구나 하는 성취감도 들었고 아직 많이 모자라긴 하지만 이젠 이걸 자본 삼아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적어도 우리 딸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유학을 보내주던 아니면 결혼할 때 떡하니 집 한 채를 사주던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그 큰 돈을 벌었다는데도 전혀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죠. 응당 기뻐해야 할 소식에 조금도 밝은 표정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니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님 몰래 사업 키운다고 뒷공작하고 있던 게 잘 안 된 건가 싶어서 같은 회사에서 저만큼 남편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게 아버님이었기에 혹시나 싶어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님은 저한테 묻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며.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도무지 일에 집중 안 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제가 손목 다친 어머님 대신 시댁 찾아와 일해주고 하는 걸 보면 저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고민이 엄청 많아 보이고 직원들하고 말도 거의 안 섞는다더라고요. 처음엔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저랑 뭐 톡으로 싸우는 건가 싶으셨다네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요즘 무슨 근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주식으로 돈 번 거 보니까 자기도 코인을 좀 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와중에도 자기 욕심에 코인 한 걸 가지고 저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그때는 코인을 했다길래 저는 용돈벌이 삼아 조금 했는 줄 알았죠. 워낙에도 투자 리스크를 겁내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손실이 나도 푼돈나 불행이 일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내가 3억이나 벌었지 않느냐고. 그 정도 손실은 그냥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교훈으로 삼기엔 그냥 넘어갈 만한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푼돈으로 시작한 게 맞답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사이에 100만 원 가지고 12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금을 늘렸는데 사면 사는 대로 돈이 마구마구 불어났답니다. 그러고 나니 욕심이 생겨서 자기 돈 1억 2천을 전부 때려 넣었는데 몇 달 사이에 그 돈을 싹 다 날려버렸다네요. 요즘도 말이 많은 스캠 코인에 당했다는 거예요. 1억 2천만 날렸으면 참 다행이게요. 아버님 몰래 사업 확장하겠다고 알게 된 인맥들한테 돈을 빌려서 2억으로 그 돈을 메꾸겠다고 코인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사서 조금만 먹고 빼고 하는 식으로 돈을 불릴 생각이었다네요. 시작했을 때 돈을 그렇게 벌었으니 하루에 1%만 벌어도 2달이면 손실을 다 메꾸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사에서 핸드폰만 죽어라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1%씩 돈을 벌 방법이 있으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지금 그 돈마저 반타작이 나서 1억 조금 안 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희 돈 1억 2천 날린 건 둘째치고 거기에 빚까지 1억 손실이 생겼으니 남편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소위 똥줄 타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이실 찍고 하는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1억 남아있는 거 뺄 테니 저보고 1억을 메꿔달라고 뻔뻔하게 부탁을 해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3억을 벌면 뭐해요? 날린 돈 1억 2천에 갚을 돈 1억까지 하면 제 본전 5천만 원을 제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돈도 돈이겠지만 1억 2천 날린 상황에 남한테 돈까지 빌려다가 코인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왜 도와준다고 해놓고 화를 내냐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냐며 제가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남편 뺨 한 대 올려붙이고 저는 아이방 가서 같이 잤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한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사람 취급도 해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가 괜히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고 불안해할까봐 딱 필요한 만큼의 대화만 하고 남편을 상대도 해주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딸아이가 보고 있건 말건 그런 건 상관도 안 하고 제 뺨부터 한 대 올려붙이시대요. 그동안 남편 덕분에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편하게 먹고 산 건 생각 안 하고 남편이 돈 얼마 잃었다고 마누라가 돼서 뺨부터 올려붙이는 게 맞는 거냐면서요. 남편이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돈을 투자했겠냐고. 다 이게 제가 남편한테 돈돈거리면서 딸아이 집 한 채 해줘야 한다 부담 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이 문제를 제 탓으로 몰고 갔습니다.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요. 아버님 사업이 뭐 시작했을 때부터 잘 된 줄 아냐고. 다 사람 삶에 우여곡절이 있는 거고 그걸 부부가 같이 견뎌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인생에 큰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날려먹은 남편 돈 1억 2천은 그냥 없던 돈인 셈 칠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주식 같은 거 이제 그만하랍니다.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니까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고. 유세 부리려고 돈 버는 거면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괜히 남편 기죽게 만들어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지 말고 여태껏 한 대로 남편을 떠받들고 살라더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손목 때문에 고생하는 시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제가 시댁에 들락날락 했을 때만 해도 너 같은 며느리 세상에 또 없다며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싸움의 발단이 남편이 코인을 해서 1억 2천을 날린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걸 2억이라는 거액의 빚까지 져가며 했다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빚 이야기는 빼놓고 1억 2천 없던 돈인 셈 치라고만 말을 하시길래 제가 어머님한테 한마디 물어봤어요. 남편이 저 몰래 2억 빚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1억 날린 것도 갚아달라는데 그건 알고 계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흠칫하고 놀라더라고요. 반응을 보아하니 남편이 자기 유리하게 저한테 뺨 맞은 이야기만 했던 것 같고 정작 중요한 사실은 말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며 어차피 앞으로 남편이 아버님 사업 물려받게 되면 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올 거 모르냐고 저한테 다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소리를 한들
이 집에 내 편은 없구나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다쳤을 때 잘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남편 덕에 제가 편하게 먹고 사는 거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셨던 거고 고맙다는 말도 제가 남편 기 살려줄 때나 인사치레로 해주는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고민만 하고 있던 말을 입 밖에 꺼내줬어요. 남편이 기 안 죽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혼해주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혼 이야기를 듣고도 아주 이젠 할 게 없어서 이혼 가지고 시험이 협박질을 하냐며 이혼할 테면 하라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허락 안 해줘도 할 생각이었다고 남편 앞으로 생긴 빚 1억은 어떻게 한번 잘 갚아보시라 말하고 했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건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면서요. 뭐 별거 있나요? 주식으로 돈 편하게 벌었으니 그 돈으로 갚아줘라 그딴 소리나 하겠거니 싶어서 차키만 뺏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애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차는 가져가겠다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기어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고 나니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왔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현실을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언한 대로 이혼 서류 작성해서 집으로 보내고 착실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지요. 나중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양육권 가지고 앞으로 애는 볼 생각 말라고 생트집까지 잡았는데 막상 이혼이 확실시되니까 남편도 현실을 깨달은 건지 아무 말 없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겼네요. 제일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재산 분할이었어요. 이혼은 이혼대로 하는데 제 돈은 돈대로 줘야 할까 봐서요. 그 돈이면 남편 빚은 갚을 수 있었을 테니 말이에요. 그런데 혼인기간도 길었고 또 제가 외벌이로 신혼 초기에 돈을 벌어왔던 점, 그리고 가사와 육아를 저 혼자 도맡아 했던 거에 더불어 그간 모아놓은 돈을 남편이 전부 날려먹은 것까지 전부 기여도가 참작이 되어서 시아버지가 사준 집이었지만 집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저한테는 되려 이득이었어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남편 빚은 집 팔아 갚았고 당신이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저렇게 정신머리 없는 놈한테 당신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싹 사라졌다며 사업장에서 남편을 쫓아내셨다네요. 아버님 몰래 뒤에서 사업 확장해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며 접대하러 다닌 것도 아버님 딴에는 건방지고 기분 나빠서 절대 남편을 다시 쓰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그래도 집 팔아 빚 갚고 남은 돈은 도로 가져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니 이해는 갔어요. 사업 욕심이 있는 녀석이니 이번 일로 정신 차렸거든 뭐라도 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시네요. 저야 뭐 이혼까지 한마당에 거기서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고 대답해줬습니다. 통화 말미에는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주셨어요.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한 것도 미안하고 저같이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얻겠냐며 그것도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는 신세를 많이 졌었죠. 시댁 식구 중에 유일한 정상인이기도 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제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거지 아버님하고 한 건 아니니까요. 친정에서는 맘고생 많았다며 그냥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5식구가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제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 다시 제대로 한번 굴려서 우리 딸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맘이 돼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